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드디어 8개월 차로 들어갔죠. 그죠? 지난 7개월 동안 엄청난 정치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5천의 시대,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착수하여 지금 다양한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 이 모든 것은 경제 정책에서도 역시 고도의 이 심리전이 중요한 거야. 자본주의 욕망의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구조화된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리비도 경제, 그죠? 리오타르의 리비도 경제를 통하여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의 성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의 흐름에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의 힘이 흐르잖아, 그죠? 이게 집단적으로 흐르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흐르든 이런 심리를 탁월하게 파악하여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방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하부 구조를 뜯어 고치는, 슬라보의 지적적으로 경제적 적대 관계를 조금이라도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이런 대한민국의 상부 구조의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하부 구조, 경제 민주화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은 그동안 없었죠, 그죠? 이런 탁월한 지도력, AI 시대 21세기에 필요한 그런 지도력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정청래를 통하여 권력 투쟁을 하느라고 바쁘죠. 대통령 7개월 차에 벌써 차기를 말하고 이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는 무시하고 내가 정하면 너희들은 따라와야 된다, 국민과 시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이 그림은 앞서 그려진 거야, 여러분. 국민주권 정부가 열리자마자 아니면 그 이전에 문파 귀족 패밀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림인 거야. 앞서 그려졌기 때문에 정청래는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어. 계속 갈 거라고. 이것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나타나는 G스템 체계와 레벤스벨트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G스템 체계는 국가구조에 있어서 정치 경제에 의하여 나타나는 권력, 이 권력의 효용성에 관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레벤스벨트, 이 후설의 개념인데 이걸 갖고 와서 자기의 사회 철학에 적용시키잖아. 생활 세계는 사회 문화의 영역인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만 상호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자유롭게 펼쳐져서 상호 이해를 통한 합의에 이르는 그런 영역이죠. 그죠? 그런데 국가 권력이 강해서 이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 경제와 정치의 힘이 강해져서 효용성을 강조하게 되면 국가 행정을 중심으로 관료 정책이 레벤스 벨트, 생활 세계를 침입하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는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죠?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하여 서로 대화를 통하여 의제를 만들고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이런 생활 세계의 영역이 침식되어서 식민지화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죠? 21세기 뉴 미디어의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이 체계가 유튜브 권력이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체육과 같은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정치 유튜버들이 특정 발언 그리고 특정 의제에 대하여 정치인들을 불러서 공정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권력을 통하여 큰 그런 스피커들이 의제를 결정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장악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시청자는 단지 동원의 대상이 되고 군중이 되어서 그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지 뭐. 이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유튜브 권력이 체계가 되어서 자본주의 욕망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면서 이 체계가 그죠? 김어준이나 체육과 같은 체육은 다행스럽게 정치는 하지 않지만은 멍청해서 어떤 이 문파 귀족 패밀리들을 키워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매불쇼가 지금까지 성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체계, 유튜브 권력이 체계를 형성하여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일반 시민의 생활세계, 사회 문화 영역을 장악하여 침식함으로써 식민지화 시키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민주 진보 진영 쪽의 시민들, 국민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어떤 판단은 끝났어. 상품으로서 대통령감으로서 좆도 아니다. 이 새끼들은 얼굴마담이요 이미지밖에 없고 내부는 내부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들이다. 판단이 끝났어. 정치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이런 자들은 깜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이 내려진 거야.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상품으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게 이런 기호들이에요. 그런데 민주 진보 진영 국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 헷갈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하면서 그죠? 이 유튜브 권력을 통하여 큰 스피커들이 있는 거야.
어? 그 스피커들을 통하여 또 유튜브가 크기도 하겠죠, 그죠? 이런 상호작용에 의하여 커간 그런 스피커들, 그게 바로 뉴스공장, 그리고 유시민, 최강욱, 박구영 이런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뭔가 올바른 말을 하고 지금까지 업적도 있고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어떤 내란의 극복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스피커들은 멀쩡하게 뭔가 제대로 된 자들인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이 파는 상품을 보면 썩어 빠진 얼굴 마담들만 팔고 있거든. 그래서 아니 유시민이가 파는데 최강욱, 박구영이가 이런 상품을 파는데 아니 여기에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지금 몸종 정청래를 통하여 구테타를 일으키고 일방적으로 그죠, 조국과의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계속 진행해 나가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도 밀고 나가는 데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21세기 뉴미디어의 시대에 체계는 국가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튜브 권력이 체계의 효율성을 장악하여 생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민 주권 정부에 적용시켜 보면 이재명 정부의 관료 행정, 이 효율성의 체계는 국민의 생활 세계를 상당히 존중하죠, 그죠? 침식하여 식민지화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 생활 세계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독려하는 그런 정치 권력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 유튜브 권력을 통하여 나타난 이 체계의 효용성은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정청래가 이런 구테타를 일으키고도 멀쩡하게 그죠? 뭐 토론 다 해보자. 토론에 붙여놓고 그리고 합당 비밀 문건이 나왔는데도 뭐 나는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합의를 붙여놓고도 뭐 웃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 유튜브 권력의 힘이 체계를 형성하고 그 효용성은 레벤스벨트, 생활 세계의 어떤 모든 자유로운 토론을 제압하고도 남는다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판단이 끝났음에도 이 기호를 효율적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에 끌고 와서 팔아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겠어? 그건 바로 유시민이나 최강욱이나 박구영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유튜브 세계에서의 힘인 거야, 여러분. 그 힘이 생활 세계를 식민지화해서 그걸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완전히 거기에 장악되도록 어떤 마력과 같은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체계가 생활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는 초선 의원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고 또 뭐 중진 의원들의 말도 듣고 다 하면서 결국 미리 그려진 그림대로 밀어붙일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던 민주진보 진영에 꽤 신뢰했던 그런 스피커들, 최강욱, 유시민, 박구용,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 이런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의 어떤 그 정체가 이제 문파와 조국을 잇는 그런 그림을 이재명 시대에 그리면서 이재명의 어떤 그 힘을 앞으로는 인정하고 뒤로는 돌려가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 이 유튜브가 이제 실제 국가 권력의 구조인 이 체계를 대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지금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진영 안에서의 프로테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에도 정청래는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게 자기 정치력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 김어준이가 있고 유시민이가 있고 박구용이가 있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있고 이 문파 정치인들의 어떤 싱크탱크로서, 그죠? 양정철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 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작당을 하고 있는 거야.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 뭐 토론을 다 해봐라. 김어준과 저 매불쇼 정도면 뭐 이재명의 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갈 거라고. 그래서 유시민이가 그저께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민석을 까기 시작했잖아. 20년 전에 후단협을 끌고 오면서, 그죠?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이재명의 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뭐 정성화 장관, 김민석 이쪽에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격을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예도가 이미 그 그림을 지난 8월부터 그려드렸잖아, 그죠?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실체가 국민들 앞에 드러나도 21세기 뉴 미디어 환경은 우리 편에 있다. 체계의 효율성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60%의 지지율이 나와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인은 노무현이요. 노무현의 뒤를 잇는 것은 문재인이다. 그리고 문재인 뒤를 잇는 자는 조국이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림이. 여러분들이 순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 담론,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의 주류라고 하는 자들의 거대 담론에 대항하여 반대 담론, 꽁뜨러 디스쿠프가 나타나는 거야. 이미. 그죠? 나타났죠? 그래서 이 유시민,
박구영, 그리고 이 문파 귀족 패밀리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의 힘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겨우 노무현을 팔고 이미지를 파는 그런 정치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고 있는 거야. 최강욱 같은 새끼들, 그죠? 정말 오만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운동권적 사고를 갖고 모든 세계를 선악구도로 보면서 자기들은 악을 물리치면서 선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이 새끼들의 어떤 환상일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이미 체계로서 작동하는 유튜브 권력의 힘인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의 상품이 가짜고 젖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국민의 판단이 끝났는데 이걸 팔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유튜브를 통하여 나타난 그 스피커들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의 신뢰인 거예요. 그만 많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하여, 이 개싸움을 통하여 이 새끼들의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난 거야. 철학자나 문학가나, 그죠? 이런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는 자들의 눈에 보였던 그것이 이제는 표면으로 다 드러나서 국민들이 저 새끼들 문파 새끼들이구나. 지금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는 보여주지 않고 결국 노무현을 팔아서 사익을 챙긴 사기꾼 새끼들, 민주와 진보를 팔아서 장사한 새끼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돼서 이제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놈들.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반대 담론이 형성되면서, 그죠? 어느 정도 휘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도가 볼 때는 이 새끼들의 헤게모니 투쟁은, 그죠? 이제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인하여 끝나가고 있어. 역사적 힘으로 볼 때는 이제 점점 다 늙어 빠진, 이제 망해가는, 점점 해가 지는 황혼의 상태에서, 그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지랄 발광의 현상이잖아.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 유시민이가 말하는데, 박구영이가 말하는데, 최강욱이가 말하는데 감히 그걸 거부할 자들이 있겠어? 뉴스공장의 김어준이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매불쇼 역시도 이런 입들을 통하여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최욱은 그런 대가리도 되지도 않지만 정치도 안 하잖아, 김어준처럼. 그런데도 그 토양 때문에 이쪽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는 끝까지 밀어붙일 거다. 그림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서 조국과 합당을 하고 반대하는 놈들은 이제 유튜브 권력에 의하여 알릴레오와 뉴스공장과 최욱의 매불쇼를 통하여
저 개돼지들은 조정하면 된다, 하면서 갈 거라고. 그리고 차기는 조국 앉혀놓고 문재인 때와 같이, 그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 민주당을 장악한 이후에 다시 제2의 문재인 시대, 조국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잖아, 그죠? 여기서 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새로운 지도력이 나타나서 21세기 AI 시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가 안 나타나잖아. 여전히 운동권 세력, 이런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이런 자들에 의하여 노무현을 파는 이런 정치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는 좆될 가능성이 많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정청래 한번 봐봐. 그래서 내가 뒤지든지 이재명이가 죽든지 해보자. 이재명한테 우리가 굴복할 수는 없다. 딱 그거예요. 앞으로 대놓고는 못하지만은 계속 갈 거고, 반대에 부딪혀도 밀어붙일 거고, 얘도가 볼 때 합당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뭐 1인 1표제를 통하여 투표를 하게 되면 뭐 45대 55 아니면 55대 45 뭐 이런 정도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이게 실패하면 이 새끼들은 끝나거든. 그러니까 섹스피어의 용어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야, 얘들한테는.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에 의하여, 그죠? 이 새끼들의 정체가 이제 탄로 나서 점점 문파 정치, 조국 정치, 이런 이미지 정치, 셀럽 정치, 겉으로는 선한 얼굴을 하면서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 이런 놈들의 사기꾼 정치, 민주주의를 팔아서 장사하고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개돼지로 취급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이거 안 된다. 이 두 개의 힘이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점점 이 문파를 잇는 이 조국, 이 힘이 문파의 더러운 힘이라는 거를 아는 거야. 이 더러운 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겨우 파는 게 노무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나 만만치 않아. 그게 바로 유튜브 권력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거 하다 보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정신 갖고는 이 새끼들의 기획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미 그려진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정청래는 신경 안 쓰잖아. 반대해도 웃으면서 뭐 그래, 니네들은 지서라, 나는 끝까지 갈 거다. 왜? 내 뒤에는 유튜브 권력,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 매불쇼의 최욱. 최욱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권력이 있다. 뭐 니네들 한번 해보자. 이런데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저항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 새끼들은 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조국을 만들어서 이 민주당을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조국 이 힘이 되찾아야 된다라는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유시민 그리고 박구영 정준이 이 새끼 꼬봉이지만은 정준이 이런 자들 최강욱 이런 자들이 있는 거야. 얘도가 볼 때는 족도 아닌데 이 새끼들 시대가 끝났어요. 이런 사고를 갖고는 21세기에 통하지가 않는 거야. 여전히 운동권적 사고를 갖고 그죠? 이 세계를 선악구도로 가르는 그런 놈들이잖아. 그리고 세대 갈라치기까지 해놔서 이 30대는 이 새끼들을 보면 학을 띠는 거야. 그리고 조국 땅의 성비위 사건 때문에 뭐 이제 지금 민주당은 주류가 5, 60대잖아. 그죠? 뭐 10년 지나면 거의 노인당이 되는 거지 뭐. 이 새끼들이 장악했을 때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자기들은 몰라. 그러나 유튜브 권력은 갖고 있는 거야. 이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아서 반대 담론을 인식하게 되면은 뭐 끝나는 것이 정청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뭐 가다가 또 술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죽으면 이 문파의 더러운 피 역시도 기회가 없거든. 끝까지 갈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정청래 이 개새끼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그죠? 친구들이나 주변에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대화를 통하여 설득하고 헤게모니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놈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끔찍하지 않나요? 이데올로기 싸움만 하고 정적들 죽이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절단 내놓고 악과 선의 구도로 만들어서 그죠?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국가의 하부 구조, 경제의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에는 무능력한 이런 놈들, AI 시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 어떻게 할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파와 이재명의 싸움인데 이 문파들은 상품은 족같지만 그 스피커들의 그 힘, 그죠? 이 유튜브 권력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예도와 같은 이런 철학자, 그죠? 작지만은 계속 목소리를 내왔는데, 사막의 철학자가 목소리를 내왔는데 어느 정도 반대 담론이 형성된 거야, 여러분. 응?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이 싸움은 계속될 거고 정청래는 끝까지 갈 거다. 정청래는 홀몸이 아닙니다. 뒤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